크리스마스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지금 경북 봉화군에는 진짜 산타가 찾아왔습니다. 북유럽에 온 것처럼 아름다운 겨울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분천 산타 마을을 다녀왔습니다. 원전 해체 기술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중수로 해체 기술원이 경주에 들어섭니다. 경상북도와 경주시 한국원자력 환경보건연구원은 19일 양남면 나산리에서 중수로 해체 기술원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안동시의회가 제245회 2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30일간의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시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안동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기간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대구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가 19일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북극발 한파가 이어지면서 본격적인 겨울 날씨로 접어들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지금 경북 봉화군에는 진짜 산타가 찾아왔는데요. 북유럽에 온 것처럼 아름다운 겨울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분천 산타 마을에 서희동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빨간 지붕의 건물들과 갖가지 크리스마스 조형물들이 어우러져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봉화군 소천면 분천역 일대에 조성된 분천 산타마을. 핀란드의 대표적인 관광지 로바니에미 산타마을을 본따서 조성한 지 올해로 10년째를 맞았습니다. 시골 작은 분천역을 활용한 관광 테마를 찾던 중 산타를 이용한 사계절 테마 마을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한여름, 한겨울 산타 마을을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 10회째를 맞이하여 산타 마을 정감에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천 산타마을은 겨울 축제 기간에만 매년 10만 명 안팎의 방문객이 찾는 겨울철 대표 관광지입니다. 지금도 크리스마스와 연말 연시의 분위기를 만끽하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도 다가오고 산타 마을이라서 와서 보니까 우리하고 너무 어울리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온다고 그런지 날씨도 좋고 여행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올해는 산타클로스의 고향인 핀란드에서 초청한 공인 산타가 분천 산타마을에서 관광객을 맞이하며 특별함을 더했습니다. 공인 산타는 크리스마스까지 이곳에 머물고 이후에는 산타가 위촉한 마을 주민이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이 밖에도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겨울놀이를 비롯해 알파카 먹이주기 등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함께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금년도 킬링 컨텐츠로서 관광객들의 동심을 일깨워줄 핀란드 공인 산타 초청 행사인 산타가 나타났다가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지만 따뜻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봉화 분천 산타 마을에 놀러 오세요. 산타와 함께하는 특별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한겨울 분천 산타 마을은 내년 2월 12일까지 운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중수로 해체 기술원 착공식이 19일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에서 열렸습니다. 중수로 해체 기술원은 한국수력원자력 등 공공기관 출연과 정부, 지방자치단체 지원으로 설립된 한국원자력 환경보건연구원 분원입니다. 중수로 해체를 위한 실증 연구와 원전 해체 기술의 고도화를 위한 중심 역할을 담당하며 오는 2026년 말 준공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영구정지된 고리원전 1호기 해체 작업에 착수합니다. 안동시의회가 제245회 2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30일간의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시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시정, 촉구, 건의 등 총 621건의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안동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집행부에 전달했습니다. 안동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는 조사기간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예산심사를 통해 올해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억 원을 감액하고 내년 예산안은 108억 9천여만 원을 감액해 수정 가결했습니다. 대구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가 19일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수성 알파시티 스마트시티 센터 2층에 문을 연 지원센터는 블록체인 관련 기업 입주 공간과 실험장, 협업 공간 등 다양한 지원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지원센터가 지역 혁신 성장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적 정책적 지원을 펼쳐 오는 2030년까지 블록체인 기업 100개사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기온이 급격히 떨어진 탓에 도로가 얼어붙으면서 빙판길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빙판길은 사고가 나면 일반 도로보다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정승환 기자입니다. 왕복 6차선 다리. 승합차 한 대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미끄러지더니 난간을 뚫고 다리 아래로 떨어집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도로 위 살얼음 때문에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모두 4,600여 건, 10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를 환산한 치사율은 2.3명입니다. 일반 사고 치사율에 비교해 약 1.5배 높습니다. 고속도로 결빙 사고 치사율은 16.1명에 달합니다. 전문가들은 겨울철 사고 예방을 위해선 운전 시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결빙이 되면은 미끄럽기 때문에 차가 운전자의 의지대로 제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와 감속 운전이 가장 필요한데요. 특히 도로가 얼기 쉬운 다리 위나 터널 등을 지날 때 또는 새벽이나 이른 아침 운전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교량이라든가 도로 이 언덕 부근, 그다음에 터널 진출 입구에는 햇빛이 들지 않아서 노면이 계속 얼어붙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결빙 사고는 아침 8시에서 10시 사이 발생 사고가 전체 사고의 20% 이상을 차지하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치사율은 새벽 4시에서 6시가 8.8명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연일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도로 위의 불청객 블랙아이스에 대한 주의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블랙아이스는 눈에 보이지 않아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요. 과연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경남 거창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이소민 경장과 블랙아이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거창경찰서 교통관리계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소민 경장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겨울철만 되면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블랙아이스란 어떤 걸 뜻하나요? 블랙아이스란 영하의 기온에 녹았던 눈이나 이제 빗방울이 아스팔트 노면 위에 그대로 얼어붙어 얇은 빙판이 생기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검은 아스팔트 위에 이게 생길 시에는 도로가 조금 젖은 정도로 착각할 정도로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운전자들이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블랙아이스 사고 예방법으로는 운행 전에 스노우 체인 등 장비를 먼저 구비하고 타이어의 공기압과 마모 상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하며 빙판길 위에서는 최소 2~3배 이상의 제동거리가 필요해서 평소보다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더 넓게 유지하고 감속 운전하는 것이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네, 대비를 했다고 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게 사고입니다. 만약 운전 중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블랙아이스는 일단 대처법이 따로 있는데 블랙아이스 구간에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경우에는 핸들을 유지하거나 차체가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핸들을 돌려야 하고 브레이크는 한 번에 밟지 않고 여러 번 나누어 밟는 게 도움이 되며 엔진 브레이크나 조속 기어를 사용해서 제동해야 하는 것이 대처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운전자들에게 당부 말씀해 주신다면요. 평소에 운전할 때는 보이는 장애물을 좀 더 신경을 쓰게 되어 있는데 겨울철에는 보이지 않는 장애물인 블랙아이스는 언제 만날지 모르니까 결빙사고 예방법과 대처법을 미리 숙지하고 더욱 각별히 주의 운전을 해야 함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겨울철 도로 위 사고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릅니다. 사전에 꼼꼼하게 대비해서 안전한 겨울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거창경찰서 교통안전교회 이소민 경장과 함께 블랙아이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 시간입니다. 먼저 김영동 국회의원 소식입니다. 안동 예천 지역구 김영동 국회의원이 K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글로벌 주류 산업에 대응해 국내 주류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주류 시장의 성장을 위한 불필요한 규제 완화, 스마트 팩토리의 도입, 전통주 산업의 진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내 주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안동시처럼 전통주가 특화되어 있는 지자체들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주 특구와 연계 관광자원 마련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박형수 국회의원 소식입니다. 영주 영양 봉화울진 지역구 박형수 국회의원이 연말로 예정된 신규 양수발전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봉화영양 양수발전소 동시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달 산업통상부 에너지 담당 강경성 제2차관을 만난 데 이어 이달 14일 박문규 장관을 만나 막판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산업부는 이달 27일 신규 양수발전 사업 의향서를 제출한 발전사들의 사업 제안 설명을 듣고 평가한 후 이르면 연말, 늦으면 연초에 최종 선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은 윤두현 국회의원 소식입니다. 경산 지역구 윤두현 국회의원이 2023 동행축제 경산 공설시장 김장 나눔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경산시 공설시장 상인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시도 의원 등도 참여해 이웃에게 나눠줄 김장 500포기를 직접 담갔습니다. 상인회는 정성스럽게 담근 김장김치를 남부동과 중앙동의 홀몸 어르신, 경산시 위탁가정센터 등에 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대구시와 재단법인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 오는 25일까지 대구 연말 여행 주간을 운영합니다. 행사 기간 동대구역 1층 로비에 설치된 이벤트 부스에서 다른 지역에서 온 여행객에게 대구 관광사진 공모전 당선작이 담긴 거리형 방향지를 제공하고 대구의 풍경을 배경으로 한 네컷 사진을 무료로 촬영할 수 있는 이벤트 등이 진행됩니다. 이 밖에도 오는 21일까지 대구시가 선정한 우수 숙박업체 더굿나잇의 숙박 할인권을 선착순으로 지원합니다. 영천시가 20일부터 영천과 인천국제공항을 오가는 직행버스 운행을 기존 2차례에서 4차례로 확대합니다. 영천 출발 시간은 0시 15분, 오전 5시 35분, 오전 7시 35분, 오후 1시 35분이며 인천공항 출발 시간은 이 터미널 기준 오전 7시, 오후 1시, 오후 3시 10분, 오후 9시입니다. 인터넷 예매 사이트 버스타고에서 예매해 언화공단 사거리 동영천 나들목 방면 공항버스 승강장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계 탈문화예술연맹이 유네스코 비정부기구 재인가를 받았습니다. 연맹은 최근 보츠와나 카사네에서 열린 제18차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 정부 간 위원회에서 유네스코가 인정하는 국제 비정부기구로 재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세계탈문화예술연맹은 지난 2014년 처음 인가를 받은 뒤 무형유산 보호 전승을 위한 세계총회와 탈 관련 아카이브서, 세계탈 전시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오는 29일까지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자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신부 등 추위 민감 세대원이 있는 가구로서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27만 9,500원이며 인원수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이와 별도로 등유나 LPG 보일러를 사용하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내년 1월 19일까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최대 59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공무원 직권 신청과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